명문 사립 한빛 국제학교의 교정은 늘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튜립이 만개한 정원, 햇살에 반짝이는 유리창, 그리고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부유했다. 그러나 그 완벽해 보이는 풍경 아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숨겨져 있었다. 최은서에게는 이 학교의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넉 달 전 서울 외곽의 작은 학교에서 이곳으로 전학을 왔다. 장학금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 장학금은 그녀에게 비치면서 동시에 그림자였다. 이곳 학생들은 대부분 강남의 대저택에서 살며 온갖 사교육을 섭렵하는 그들만의 세상 아이들이었다. 그 사이에서 은서는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점심시간 북적이는 학교 식당은 그녀에게는 거대한 소음 덩어리였다. 은서는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조용히 먹었다. 오늘 메뉴는 김치볶음밥이었다. 붉고 매콤한 볶음밥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차가웠다. 포크가 플라스틱 식판에 부딪히는 쨍한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친구들끼리 떠들썩하게 웃고 최신 유행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은서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했다. 운동장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축구공을 차며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은서의 눈길은 어느새 허공에 멈췄다. 낡고 바랜 은색 네잎클로버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가락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목걸이의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여린 피부에 닿았다.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해온 유일한 보물이었다. 초혜은서, 너 거기서 뭐하냐?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은서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박지민이었다. 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였다. 유명 정치인의 딸이자 뛰어난 미모와 부유함을 겸비한 덕에 언제나 아이들 무리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오만함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특히 은서를 향해서는 더욱 그랬다. 아무것도 아니야. 은서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별것도 아닌 게 맨날 구석에서 쥐새끼처럼 처박혀 있네. 밥맛 떨어지게. 지민은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내며 낄낄거렸다. 옆에 서 있던 친구들도 따라 웃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식판을 치웠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조차 버거웠다. 식사를 마치고 은서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은 그녀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늘 앉던 창가 자리로 갔다. 오래된 책 냄새가 좋았다. 그녀는 전공 필수 과목인 고전 문학책을 펼쳤다. 돈키호테, 표지가 닳고 해진 책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었다. 특히 이런 오래된 문학 작품들은 그녀를 현실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 주었다. 한참 책을 읽던 중 갑자기 팔꿈치로 책상 위 컵을 쳐버렸다. 털썩 소리와 함께 컵에 담겨있던 물이 쏟아졌다. 책 위로 물이 번졌다. 은서는 아차 싶어 급히 손수건을 꺼냈지만 이미 책은 젖어버렸다. 희귀본이라 어렵게 구한 책인데 그녀의 마음이 쿵 떨어졌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때였다. 작은 손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불쑥 들어왔다. 은서는 고개를 들었다. 서준호였다. 이 학교 이사장인 서진우 회장의 막내 아들. 준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행동했다. 특히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학교에서 일종의 공개된 비밀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피했고 선생님들도 조심스럽게 대했다. 준호는 주로 도서관 구석, 큼지막한 그림책과 블록이 쌓여있는 자리에서 혼자 놀곤 했다. 준호의 손에는 하얀색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은서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는 물에 젖은 책을 가리켰다. 이어서 자신의 옆에 놓인 똑같이 낡고 빛바랜 돈키호테 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은서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의도를 알아챘다. 내 책이 젖었으니 자기 책을 빌려주겠다는 무언의 표현이었다. 아, 고마워. 준호야. 은서는 작게 속삭였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오직 은서와 자신만이 존재하는 작은 섬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준호가 건넨 손수건으로 책의 물기를 닦았다. 그리고 그의 책을 받아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책에서 그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 작은 순간이 그녀의 고독한 일상에 작은 빛을 드리웠다. 이 학교에 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온전한 친절을 받은 기분이었다. 준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블록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은서는 알고 있었다. 그가 완전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시선이 때때로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말없는 친절은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 그것은 이 학교에서 그녀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적인 연결고리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은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박지민과 그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교실 복도에 서서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었다. 은서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발걸음을 멈췄다. 지민이 손에 든 스프레이를 들어 벽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 도둑년 최은서, 당장 학교를 떠나라. 크고 붉은 글씨였다. 은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지민의 눈은 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어이, 최은서,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네 별명이잖아. 마음에 안 들어. 지민이 비아냥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은서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무슨 짓이냐고 글쎄. 도둑질한 년한테는 이 정도도 양반이지. 지민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제 점심시간에 네가 내 지갑 훔쳐가는 거 봤다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던데 넌 끝났어. 은서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난 안 그랬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시끄러워. 곧 교무실에 불려갈 테니 그때 해명해봐.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겠지만 지민은 비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다. 복대는 붉은 낙서와 함께 싸늘한 정적만이 남았다. 은서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도둑질 지갑, 이건 완전히 조작이었다. 그녀는 결백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지민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지난날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했다. 과거의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작은 손이 그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은서가 눈을 떴다. 준호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은서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는 벽에 쓰인 붉은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은서는 그의 눈빛에서 희미한 슬픔 같은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손을 들어 은서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작은 위로가 은서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기대어 흐느꼈다. 학교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장학금.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 학교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다. 이대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꽉 쥔 주먹을 내려다봤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지만 그 아픔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는 여전히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맑은 눈빛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작은 소년이 자신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 싸움은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녀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한빛국제학교의 교무실은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번쩍이는 마호가니 책상, 먼지 하나 없는 파일 캐비닛, 그리고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풍경화가 그랬다. 그러나 은서에게 그곳은 거대한 신문실과 다름없었다. 지민의 어머니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무실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김 여사는 유명 정치인의 부인답게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은서는 교장실 옆 작은 상담실에 불려가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고 지민은 비스듬히 앉아 은서를 비웃듯 노려보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제 딸아이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색이 한빛국제학교인데 이런 절도범이 버젓이 학교를 다니게 두실 겁니까? 김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교장에게 압력을 가했다. 교장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 그게 김 여사님, 아직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아서. 파악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 딸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고 그 자리에 최은서가 있었다는데, 그리고 이 아이가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김 여사는 은서를 향해 쏘아붙였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은서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치는 듯 했다. 은서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지민이 지갑에 손댄 적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윷기는 소리. 그럼 내 지갑에 있던 돈이 저절로 사라졌다는 거니 CCTV에도 네가 그 근처를 서성거리는 게 찍혔다고 했잖아. 지민이 앙칼지게 소리쳤다. CCTV. 은서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다. 지민이 일부러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모든 것을 계산했음을 직감했다. 지민은 점심시간 은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일부러 지갑을 은서의 책상 근처에 두고 갔고 누군가 은서와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미리 섭외해 놓았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저 우연히 찍힌 장면을 조작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결백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미 학교에는 최은서가 지민이 지갑을 훔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이 아이의 퇴학을 요구합니다. 김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아이가 학교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퇴학이라니. 장학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그녀에게 퇴학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다. 이곳에서 성공해야만 그녀의 지난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에게 이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너무나 불공평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절망감에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과거의 기억. 그녀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본능이 꿈틀거렸다. 예전에도 그랬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녀는 늘 도망치거나 숨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전 퇴학당할 수 없어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네가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봐. 지민이 비웃었다. 증거. 은서는 막막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간 문득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그녀가 울고 있을 때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 아이는 그녀가 억울하게 몰리는 순간에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려 했다. 그의 행동은 분명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피어올랐다. 그때 교장실 문이 살짝 열렸다. 복도 끝에서 준호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블록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은서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교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교장과 김여사, 지민 모두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은서의 옆에 섰다. 그리고는 그의 작은 손으로 은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준호야, 여긴 어쩐 일이야. 들어가 있어. 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우 회장의 아들이었기에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준호는 교장의 말을 듣는 둥마는둥했다. 그는 잡고 있던 은서의 손을 살짝 당겼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으로 교실을 한 바퀴 휘둘러 보았다. 그의 시선은 잠시 지민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은서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다시 은서의 손을 살짝 잡아 끌었다. 마치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듯이. 준호야, 너 왜 이러는 거야? 이상한 짓 하지 마. 지민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지민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은서의 손을 잡은 채 문을 향해 걸어갔다. 마치 은서를 이 상황에서 데리고 나가려는 듯했다. 교장과 김 여사는 당황했지만 서 회장의 아들이었기에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은서는 준호의 손에 이끌려 교실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어딘가로 이끌었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교내 CCTV 관리실이었다. CCTV 관리실은 학교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었다. 어둡고 눅눅한 복도를 지나 철문 앞에 섰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능숙하게 문을 열었다. 은서는 놀랐다. 그는 어떻게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아는 걸까? 준호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능숙하게 모니터 전원을 켰다. 수십 개의 작은 화면들이 동시에 켜지며 학교 곳곳에 모습이 나타났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특정 날짜와 시간을 입력했다. 어제 점심시간이었다. 화면은 지민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시간대의 교실, 복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은서는 숨을 죽였다.
준호는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그리고는 한 장면을 멈췄다. 화면 속에는 은서가 아닌 다른 여학생이 지민의 지갑을 훔쳐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여학생은 지민의 친구 중 한 명이었다. 김세아. 그녀는 지민의 옆에서 은서를 조롱하던 아이였다. 은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민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그녀는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그 순간 준호는 작은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은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말없이 이걸로 괜찮지? 라고 묻는 듯 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준호는 은서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들어 은서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가락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은서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에 그녀의 삶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야 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아이가 말없이 그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준호 덕분에 그녀는 새로운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CCTV 관리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은서는 준호가 보여준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영상 속 김세아가 지민의 지갑을 훔쳐가는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은서는 준호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단호했다.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까? 그녀는 의문투성이었지만 동시에 강렬한 희망을 느꼈다. 이 영상을 어떻게 찍었니?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전에 은서에게 건넸던 흰색 손수건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목에 감겨있던 아주 작은 팔찌를 보여주었다. 그 팔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렌즈가 달려 있었다. 은서는 소름이 돋았다. 준호는 그녀가 물에 젖은 책을 닦을 때 건넨 손수건에 그 작은 장치를 몰래 부착했던 것이다.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블록들, 그리고 그가 유난히 관심을 보이던 전자기기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말하지 못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기록했던 것이다. 그때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내 보안 담당관이었다. 그의 뒤에는 지민과 김여사, 그리고 교장이 서 있었다. 지민은 얼굴에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여기에 준호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애가 혹시 최은서의 도둑질을 도우려고 들어온 건가요? CCTV 기록을 조작하려는 건 아니겠죠? 김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은서가 CCTV 관리실에 들어온 것을 보고 그녀가 영상을 조작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럴 리가요. 김 여사님, 준호는 그냥 호기심이 많을 뿐입니다. 교장이 당황하며 둘러댔다. 은서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를 똑바로 가리켰다. 조작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박지민 양이 한 겁니다. 지민 양의 친구 김세아 양이 지갑을 훔치는 장면이 여기 찍혀 있습니다. 김 여사와 지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황급히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속 김세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지민은 눈을 크게 떴다. 말도 안 돼, 이건.
이건 조작이야, 최은서. 네가 한 짓이지. 제가 조작했다는 증거는요. 여기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될 수 없습니다. 제가 CCTV 전문가에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은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준호는 가만히 은서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은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치 증거는 여기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보안 담당관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이런 경우를 처음 겪는 듯 했다. 김 여사는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 딸은 결백합니다. 저런 아이의 말장난에 놀아날 리 없죠. 분명히 이 아이가 준호를 협박해서 이런 조작된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호야, 저 누나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이 영상을 보여주라고 협박했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김 여사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김 여사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봐요. 얘가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자피아를 이용해서 이런 비열한 짓을 꾸미다니. 최은서, 너 정말 파렴치하구나. 지민이 소리쳤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은서의 손을 놓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지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작은 손으로 지민의 뺨을 세게 때렸다. 짝소리와 함께 교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준호의 행동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김 여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자신의 딸을 부여잡았다. 지민은 뺨을 감싸쥐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김 여사가 소리쳤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지민을 노려봤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작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다시 지민의 뺨을 가리켰다. 마치 너의 말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의 행동은 비록 말이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하게 그의 감정을 전달했다. 이때 서진우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서와 함께 교실 문 앞에 서 있던 그는 아들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서 회장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들이 누군가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특히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아들이 은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직감했다. 무슨 일입니까? 서 회장이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여사는 서 회장의 등장에 깜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서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인지. 최은서라는 아이가 제 딸을 모함하고 심지어 준호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김 여사의 말을 무시하고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들의 뺨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준호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서 회장은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들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모니터를 가리키는 준호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화면 속 김세아가 지갑을 훔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의 눈에 들어왔다. 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아들이 그저 우연히 CCTV 관리실에 들어온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가 은서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했음을 말하지 못하는 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아들은 침묵 속에서 진실을 지켜내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이 영상을 즉시 보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십시오.
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 그리고 김세아 학생과 박지민 학생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김 여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서 회장님, 그게 무슨... 이것은 학교 폭력이며 절도입니다. 게다가 제 아들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서 회장의 눈빛은 김 여사를 꿰뚫는 듯했다. 저는 제 아들이 침묵 속에서 진실을 지켜내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단순히 성적으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성교육 역시 중요합니다. 교장 선생님, 제 아들이 이토록 분명하게 진실을 보여주는데 이 학교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교장은 서 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학생들 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 회장이 직접 나선 이상 학교는 공정하게 처리해야만 했다. 지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회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준호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꾸민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었다. 은서는 서 회장과 준호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말이 없는 소년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가 되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도 그녀와 준호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 회장이 이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그녀의 숨겨진 과거 또한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서진우 회장의 개입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학교는 더 이상 지민의 가족에게 끌려다닐 수 없었다. CCTV 영상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고 준호의 직접적인 행동은 서 회장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아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아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깊은 감정과 통찰력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민의 어머니 김 여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우 회장의 영향력을 알면서도 자신의 딸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발악했다. 학교 이사회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은서의 인성을 문제 삼았고 준호의 행동을 특이 행동으로 치부하며 은서가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준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최은서가 그 아이의 순수함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김 여사는 이사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 회장은 김 여사의 주장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아들의 행동이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아들은 은서를 보호하려 했다. 그가 은서에게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서 회장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다. 그는 비서에게 은서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며칠 후 학교 강당에서 비상학생회 및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다. 공식적으로는 학교 폭력 근절 및 학생 인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은서와 지민의 사건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는 자리였다.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강당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은서는 무대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교장 선생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반대편에는 지민과 김 여사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승리에 대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최은서 학생의 절도 및 조작 의혹에 대해 논의하고 이 학생의 거취를 결정할 것입니다. 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 호기심, 그리고 일부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심판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증거인 CCTV 영상은 김 여사의 끊임없는 비방으로 인해 조작 의혹에 휩싸여 있었다. 지민 측은 은서가 준호를 이용해 영상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초혜은서 학생, 당신은 김세 학생이 지갑을 훔쳤다는 증거로 CCTV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또한 준호 학생이 당신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지민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준호가 손수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 작은 팔찌가 녹화 장치였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아니, 오히려 준호를 이용했다는 비난만 더 거세질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객석을 바라봤다. 서진우 회장이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다. 준호는 블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줄곧 은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그의 작은 손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서 회장은 아들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가 왜 저렇게까지 은서에게 매달리는 걸까? 최은서, 당신은 결백을 주장하지만 모든 정황 증거는 당신에게 불리합니다. 이 학교는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김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최은서 학생의 즉각적인 퇴학을 요구합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일부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듯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녀의 모든 노력이, 그녀의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인가? 그 순간 서 회장의 비서가 서 회장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비서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은서의 과거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다. 그는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을 때 서 회장의 얼굴은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으로 물들었다. 그의 눈은 은서를 향했다. 그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준호가 왜 은서에게 그렇게 반응했는지. 그의 아들은, 말이 없는 아들은 은서의 내면을, 그녀의 숨겨진 상처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던 것이다.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무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모두가 준호의 행동에 놀랐다. 서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무대로 뛰어올랐다. 준호야, 뭐 하는 거니? 돌아와. 서 회장이 놀라서 소리쳤다. 준호는 은서 옆에 섰다. 그는 은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객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작은 눈은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강당은 고요했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로 집중됐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은서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그의 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때 준호는 그의 작은 팔찌를 벗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다. 팔찌에는 아까 CCTV 관리실에서 본 것과 똑같은 작은 렌즈가 달려 있었다. 그는 팔찌를 손에 든 채 지민을 향해 돌아서서 그의 작은 팔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은 지민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들어 서 회장을 바라보았다. 서 회장은 아들의 눈빛에서 아빠,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읽었다. 서 회장은 아들의 행동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은서의 보고서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아들의 침묵이 외치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은서의 과거, 즉 그녀가 겪었던 비극이 자신의 아들과도 무언가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느꼈다. 이 상황은 단순한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은 침묵 속에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강당하는 준호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일순간 정지했다. 모든 시선은 팔찌를 높이 치켜든 준호와 그 옆에 선 은서에게로 향했다. 지민과 김 여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교장을 비롯한 다른 이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서진우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걱정과 동시에 아들이 보여준 진실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용히 하십시오. 서 회장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그는 무대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준호의 옆에 섰다. 준호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서 회장은 아들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제 아들 준호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황급히 반박하려 했다. 서 회장님, 자피아의 행동을 맹신하실 수는 없습니다. 최은서가 그 아이를 조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종이란요, 제 아들은 누구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은 조작된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 회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김 여사를 응시했다. 그리고 이 팔찌는 단순히 장난감이 아닙니다. 서 회장은 준호의 손에 들린 팔찌를 받아들었다. 그는 팔찌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렌즈를 객석을 향해 들어보였다. 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준호가 직접 개조한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기기입니다. 준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관찰력과 더불어 전자기기에 대한 비범한 재능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기록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서 회장은 말을 이었다. 이 기기는 지난 며칠간 박지민 학생과 김세아 학생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 왔습니다. 물론 허락 없이 촬영된 영상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서 회장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가 무대 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자 강당 안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다. 스크린에는 며칠 전 지민과 세아가 교실 복도에서 은서의 책상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지민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서랍에 넣었고 세아는 능숙하게 은서의 개인 물품들을 흐트러뜨렸다.
이어서 지민이 내 지갑이 없어졌다고 소리치자 세아가 최은서가 그 근처에 있었어 라고 외치며 은서를 지목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강당하는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학부모들은 경악했고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특히 지민과 친했던 아이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들은 지민이 그토록 비열한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영상은 계속됐다. 다음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민과 세아가 은서의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고 교과서를 찢는 모습, 그리고 복도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장면까지. 이 모든 범행은 준호의 작은 팔찌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준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은서가 고통받는 것을 보며 말없이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민과 김세아는 스크린 속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눈은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흔들렸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서 회장의 손을 뿌리치고 은서의 앞으로 나섰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쳤다. 은서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박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준호의 입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두 음절이 터져 나왔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불분명했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억울해. 그는 은서를 대신해,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이들에게 맞서 처음으로 소리를 낸 것이었다. 서 회장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아들이 말을 했다. 비록 두 음절이었지만 그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키며 희미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억울해. 은서, 억울해. 은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가 자신을 위해 그토록 원했던 침묵을 깨고 소리를 내준 것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꽉 끌어안았다.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당 안은 감동과 함께 충격에 휩싸였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지민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몇몇 학생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준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교장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준호의 존재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음을 깨달았다. 서 회장은 잠시 아들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객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은서에게 향하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여러분, 이 영상과 제 아들의 행동은 모든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최은서 학생의 숨겨진 과거를 밝히고자 합니다. 서 회장의 말에 강당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김 여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서 회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다. 최은서 학생은 부모님 없이 자란 아이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 보육원에서 자랐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 은색 네이클로버 목걸이는 보육원에 버려질 때 함께 발견된 유일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서 회장은 은서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가리켰다. 그녀는 이 목걸이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자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당 안은 숙연해졌다. 은서의 아픈 과거가 공개되자 많은 이들이 그녀를 향한 연민의 시선을 보냈다. 김 여사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몰랐다. 은서의 삶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이 아이는 단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에게 이 학교는 단순한 학업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서 회장이 말을 마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학부모의 작은 박수였지만 이내 강당을 가득 채우는 우렁찬 박수 소리로 변했다. 학생들은 은서를 향해 환호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 진실을 알았고 은서의 고통을 이해했다. 준호는 은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해 만족하는 듯 보였다. 은서는 준호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 덕분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고 자신의 아픈 과거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리고 그 과거는 그녀를 더 이상 숨게 만들지 않을 것이었다. 강당을 가득 채웠던 박수와 환호성이 잦아들자 분위기는 비로소 차분해졌다. 서진우 회장의 단호한 지시와 준호의 예상치 못한 억울해라는 외침, 그리고 은서의 슬픈 과거가 밝혀지면서 모든 상황은 역전되었다. 더 이상 박지민과 김 여사의 오만한 목소리는 힘을 쓸 수 없었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학교는 즉시 김세아 학생을 불러 영상을 확인시켰고 김세아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지민이 계획했고 자신은 지민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박지민은 학교폭력 및 절도 공모 혐의로 영구 정학 처분을 받았다. 김세아 역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못했다. 남편의 정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자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지민의 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결국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건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은 정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최은서 학생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준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했다. 또한 학교 내 학교폭력 방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장은 은서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결백을 인정했고 은서의 장학금은 물론 모든 학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만했던 그도 비로소 자신의 오판을 깨닫고 진정으로 은서를 대하게 된 것이다. 은서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고 용기 있는 행동에 감탄했다. 특히 예전에 지민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들은 은서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그녀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의 주변은 처음으로 온기로 가득 찼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서진우 회장과 준호 그리고 은서의 관계였다. 서 회장은 사건 이후 은서를 직접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따뜻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은서 양, 정말 미안합니다. 내 아들이 당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픈 과거를 진작에 알아채지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서 회장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준호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서 양, 당신은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준호가 당신을 그토록 아끼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서 회장의 눈은 준호를 향했다. 준호는 은서의 옆에 앉아 블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 회장과 은서의 대화를 이해하는 듯 간간히 둘을 번갈아 보았다. 준호는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읽어냅니다. 아마 당신의 외로움과 아픔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지켜주려 한 것이겠지요. 서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서 양, 만약 괜찮다면 저와 제 아들이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은서는 깜짝 놀라 서 회장을 바라봤다. 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준호에게도 당신 같은 누나가 있다면 분명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학비, 생활비, 모든 것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요. 서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자라며 늘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워했다. 아무도 없는 외톨이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꿈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은서는 서진우 회장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준호는 그녀를 친누나처럼 따랐다. 준호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은서와 함께 있을 때면 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둘은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블록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은서에게 자신이 만든 새로운 장치들을 보여주며 소통하려 노력했고 은서는 그의 작은 표현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다. 서 회장은 아들과 은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아들은 은서 덕분에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서 회장은 이 일을 계기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건립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었다. 그의 아들 준호가 그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한밤중 은서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낡고 바랜 은색 네잎클로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이제 이 목걸이는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의 아픔만을 상징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찾아온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평생 찾던 가족을 찾았고 상처투성이었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지 않았다. 준호의 침묵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그 길은 이제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한빛 국제학교의 강당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사건은 이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박지민의 이름은 학교 폭력의 대명사가 되었고 최은서와 서준호의 이야기는 용기와 진실의 상징이 되었다. 서진우 회장의 막대한 지원과 은서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준호는 눈에 띄게 성장했다.
은서는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자폐 스펙트럼 아동 심리였다. 그녀는 대학 재학 중에도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자신감과 따뜻한 통찰력으로 빛났다. 준호는 이제 16살 소년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은서와 서 회장의 끈기 있는 노력 덕분에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터득했다. 그는 자신만의 특수 제작된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다. 태블릿에는 그가 직접 개발한 감정 표현, 앱과 생각 정리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전자기기에 대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지원하는 연구소에서 자폐 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자신만의 깊은 사색과 창의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 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은서는 서진우 자폐아동 지원 재단 이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의 연단에 섰다. 그녀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당당했다. 우리는 자폐 아동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 압도당한 자신만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다리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그녀의 발표에 깊이 공감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서 회장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다. 준호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화면에는 누나, 최고라는 글자와 함께 은서의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었다. 서 회장은 아들의 태블릿 화면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발표를 마친 은서는 연단에서 내려와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잘 들었니? 은서가 묻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누나, 나는 누나 덕분에 세상을 알았어. 이제 내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게라는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은서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준호, 정말 많이 컸네. 그녀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서진우 회장 가족은 새로 지어진 희망의 네잎클로버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서 회장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건립한 곳으로 은서의 아이디어와 준호의 기술적 자문이 더해져 탄생했다. 도서관 입구에는 네잎클로버 모양의 상징물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었다. 은서는 도서관 개관 테이프를 끊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서 회장과 준호는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박수를 쳤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한쪽에서는 은서가 몇몇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준호가 자신이 개발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아이들에게 시연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준호의 태블릿에서 나오는 형형색색의 그림과 소리에 신기해하며 집중했다. 준호는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은서가 준호에게 그리고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준호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더 이상 불쌍한 자폐아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침묵의 영웅이었다. 그날 저녁 서 회장의 대저택 정원에는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은서와 준호, 그리고 서 회장이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준호는 능숙하게 작은 삽으로 흙을 고르고 있었다. 은서는 한쪽에 심어진 네잎클로버 화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에는 이제 반짝이는 새것 같은 은색 네잎클로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서 회장이 은서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준호는 흙을 고르다 말고 갑자기 은서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은서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가락은 다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은서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듯했다. 은서는 준호를 꼭 끌어안았다. 정원의 한쪽에는 새로 심은 작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무는 아직 어렸지만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마치 은서와 준호, 그리고 서 회장의 새로운 가족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뿌리를 내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요한 밤하늘 아래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정원을 감쌌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감동적인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